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미니밴 시장의 한일전이라 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주인공은 토요타의 시에나, 그리고 곁들일 조연은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요타 시에나의 간단한 역사와 풀체인지된 뉴 시에나의 인 익스테리어와 파워트레인, 그리고 해외 포럼에서 인정하는 주행 특성과 함께 국내 카니발과 곁들여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아무래도 신형 시에나의 국내 출시는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이기 때문에 카니발은 가솔린과 디젤에 있어서 같이 곁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019년형 시에나보다 600만원 정도 더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EWD, 즉 이륜 모델은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싼데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시죠. 시에나 풀체인지가 무려 10년 만에 되었죠. 스타렉스 풀체인지인 스타리아가 14년 만에 풀체인지 되었지만 솔직히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라이벌이 없는 쪽이기에 늦게 풀체인지 된 것과는 달리 시에나 같은 경우 해외에서 오디세이와 양대 산맥으로 견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요. 연식 변경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증명했기에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 불매다, 일본 차를 찬양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안 좋다, 넌 매국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의 영상, 즉 렉서스와 혼다 CR-V의 영상의 앞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에나 1세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이 되었고요. 포드의 윈드스타라는 미니밴의 외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죠. 파워트레인은 194마력을 내는 V6 3리터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 플랫폼은 캠리 플랫폼을 개량한 차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좋았던 캠리의 차체를 사용한 것을 마케팅에 사용하여 홍보를 했고요. 명칭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시에나시에서 따왔죠. 2001년식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VVT-i라는 가변형 밸브 타이밍 장치가 부착되어 210마력을 낼 수가 있었고요. 미니밴으로는 드물게 사이드 에어백과 BSC 옵션을 제공해 IIHS에서 진행한 충돌 테스트에서도 스타리아가 전면부를 벤치마킹한 에스티마보다 더 좋은 굿 등급을 받았죠. 스타리아 벤치마킹 얘기는 위 카드를 누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을 했고요. 카니발처럼 더 미니밴처럼 모습을 바꾸고 차체를 키웠죠. 북미에서 유행한 칼럼식 변속기가 아닌 기존 미니밴 같이 대시보드 앞에 변속기로 바꾸게 되었고요. 미니밴으로는 보기 드물게 공기저항을 0.3 CD로 개선하면서 연비를 개선시켰습니다. 미니밴이지만 1600km까지 견인이 가능한 패키지를 제공했고요. 4륜구동에서 고급 트림을 선택을 하면 럼플렛 타이어까지 제공, 엔진 출력 또한 전 후륜에 50대 50으로 배분할 수도 있겠죠. 당시 고급차에만 쓰인 HID 바이젠 헤드램프와 주차보조 센서 및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정응식 크루즈 컨트롤 3열 탑승자를 위한 실내 거울까지 장착을 했죠. 저 당시에 국내 출시된 2세대 카니발은 솔직히 시에나 오디세이에 발도 못 따라갔다는 말이 맞을 만큼 해외에서는 아예 속된 말로 쩌리 취급한다고 해야 할까요? 비빌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기본 달리기 성능인 엔진 출력 및 내구성, 그리고 변속기까지 아예 상대가 안 되었죠. 3세대,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3세대가 2011년에 출시를 합니다. 미니밴 최초로 2열의 2석 시트에 푸된 레그 서포트를 장착한 일명 오토만 시트를 채용, 타사 미니밴과는 차별을 두기 시작했고 결과는 미니밴의 베스트셀링카인 혼다 오디세이의 자리까지 위협할 정도였죠. 한국에서도 이 3세대 출시 때부터 정식으로 런칭을 했고요. 솔직히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자녀들과 같이 가서 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을 보면은 타고 다니던 시에나를 그대로 갖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카니발의 독주가 그 당시에도 이어졌으니까요. 여튼 이를 기점으로 진짜 큰 광고 없이 생각보다 잘 팔리자 혼다의 오디세이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초기엔 국내에 맞춘 내비게이션 옵션이 없었고 후속 모니터 옵션도 빠진 상태로 들어왔기에 차주들은 애프터마켓을 이용하거나 직구로 구입 후 센터에서 장착하는 분도 있었죠. 현재까지 판매된 모델은 2018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전면 디자인이 캠리 앞모습처럼 수정되어 패밀리 룩을 잃었고요. 차음 유리와 ADAS를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드디어 2021년식 4세대 시에나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이번 시에나, 솔직히 북미엔 작년에 출시를 했지만 국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올해 들어오게 되었고요. 디자인 역시 더 세련되게 개선되어 날렵한 모습을 보이죠. 라브4나 하이랜더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4세대 카니발보다 약간 더 유선형 모습이 보이는데 디자인의 모티브가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죠. 딱히 그래 보이진 않는데 오리 주둥이처럼 유선형으로 양 옆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카니발 같은 경우 데이라이트와 시퀀셜 시그널 램프와 격자 문양의 그릴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측면에는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대형 SUV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시에나 같은 경우는 그릴의 화려함보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의 선으로 인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렉서스와 닮아있는 헤드램프는 둔한 MPV 느낌과는 다른 인상을 선사를 하죠. 특히 측면에서 리어 부분으로 넘어가는 모습에서 뒷바퀴 휀더에서 나오는 볼륨감은 운동 열심히 한 힙업된 엉덩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솔직히 디자인 하나는 카니발, 참 존재감이 확실하게 부각되어 보이네요. 리어 부분에서도 카니발이 좀 더 차분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시에나는 캐딜락이나 푸조에서 보인 송곳니 같은 주간주행 등 모습처럼 날카롭게 아래로 뻗는 모습을 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 먹어주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차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면 이 LED 테일라이트와 스포일러와 통합된 테일게이트에서 공기 역학 성능을 향상시켜 연비를 더 개선했다고 해서죠. 0.01cd를 줄이면 40km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부분은 이륜 모델에서 20인치 휠을 장착하는데, 이게 알로이 휠이 아닌 휠캡으로 덧씌워진 부분이라 매우 아쉽죠. 아무래도 2륜이던 4륜이던 전 트림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상시 4륜 모델에서 전기 모터가 더 장착되는 부분 때문에 17인치 휠을 장착한 것과 달리 전륜 하부 모델은 연비를 더 개선하기 위해 휠캡이 장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차 가격과 급이 있는데 알로이 휠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실내는 누가 봐도 카니발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문화 자체가 좀 그렇죠. 이미 잘 완성된 것에서 획기적으로 건들기보다 거기서 약간 개선을 하고 개량하여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나 퍼포먼스 그리고 과하지 않은 그런 것, 국내 같은 경우 빠른 산업화에 의한 빠르게 넘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정한 것들은 후조치를 통한 안전성 등 뒷북식으로 맞춰나가는 방식이 컸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전기차에서도 빠른 선점을 하거나 집중도 및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방식에서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다만 항상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차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디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이었고요. 여튼 시에나로 넘어오면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상당한 개선점을 보였다, 풀체인지답게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기아 카니발을 보다 보면은 좀 아쉬움이 묻어나오죠. 항상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인포 화면이 크면 클수록 편하고 좋은 것은 맞으나 2021년형 시에나에 달려있는 9인치 크기로도 충분하긴 하고요. 다만 넓은 베젤이 좀 거슬리고, 그 넓은 곳에 버튼을 더 사이드로 빼고 화면을 10인치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내비 화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국내 도로 환경에서는 대부분 HUD의 정보만으로도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나는 10인치 크기의 HU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9인치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및 아마존 알렉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도 이 아마존 알렉사는 현재 한글이나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고요. 일본과 북미 유럽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추후 한글 패치와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성인식 부분은 토요타 자체에서 국내 업체와 손잡고 음성인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에 상당히 버튼들이 많이 보이죠? 카니발보다 버튼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바로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최소화되면서 대시보드 형식을 2단으로 제공하기 때문이죠. 전화 버튼부터 뒤로 가기 및 메뉴 선택과 음량 조절, 음성인식 및 센서와 주차 보조 크루즈 컨트롤, 멀티미디어 간편 조작까지 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모습이죠. 틸팅과 텔레스코픽이 전동식으로 지원되고요. 북미 리미티드 기준이긴 한데 이는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할 듯 보입니다. 정면 사진에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사선으로 보면은 2단 대시보드가 구색 갖추기가 아닌 생각보다 효용성이 있을 정도로 폭이 좀 있는 모습이죠. 3세대 시에나와 비교해보면 정말 풀체인지답게 나름 일본차인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파격적인 변신을 했구나 하는 대목이죠. 자잘한 것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 북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음료나 음식, 팝콘, 디저트 등 차 안에서 항상 먹을 것을 갖추고 먹는 문화권의 편의성까지 제공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은 기어노브 밑에 뚫려진 공간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미국 차에는 많이 존재하고 미니밴 같은 경우 더욱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더 많고 다양한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실용적 디자인을 제공하고요. 2단 대시보드에서 간단히 무엇을 먹거나 하기에도 편하고, 센터 콘솔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기도 편한 디자인을 갖춘 게 가족 단위를 가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송풍구 및 공조 조절 버튼 아래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는 살짝 파여 있어 흔들림에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기어노브, 카니발 같은 경우 다이얼 형식의
기어 레버를 제공하는 반면 시에나는 일반 가죽 부츠가 달려있는 기어 노브를 제공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풀체인지니까 전자식 기어 노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지만 단가 부분도 있고 하이브리드 AWD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 옆으로 컵홀더가 있고 기어 노브 아래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EV 전용 주행 모드가 있고요. 그 아래로 뚜껑으로 덮여진 것을 열면 두 개의 큰 컵홀더가 또 나옵니다. 시에나의 컵홀더는 총 18개를 제공하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 하이리무진에서 제공하는 냉온 컵홀더를 일반 모델로도 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부품을 가져와서 직접 시공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선택사항들이나 차주가 직접 손볼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은 국산차답게 카니발이 더 앞서 있습니다. 다만 혼다 오디세이나 토요타 시에나를 선택하는 분들은 그런 편의 옵션보다는 주행 질감이나 주행 시의 가족성과 3열의 편안함 등 공명이나 어떤 멀미 증상이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주행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량이라 그런 옵션들이 없다고 해서 구매를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편이죠. 2열에서 카니발이 애초부터 제작할 당시 시에나와 오디세이를 넘는 미니밴을 만들겠다 하고서 적용을 한 게 무중력 시트죠. 일명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 해서 시에나와 오디세이와 같은 7인승 모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원조격인 시에나의 오토마 시트는 해외에서 이 시트 때문에 AWD를 포기하고서라도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카니발과는 다르게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2열 통풍이 없이 열선만 있다는 점은 확실히 카니발과 차이점이 상당히 나는 부분이죠. 시에나의 다른 특징은 2열을 슈퍼 롱 슬라이드 캡틴 체어를 적용하여 635mm까지 슬라이딩이 가능한 점 또한 큰 장점이고요. 또 12.6인치 리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달려있어 센터 콘솔 뒤편에 있는 HDMI 단자에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의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그 위로 2열 열선 및 제네시스에서도 아직 제공하지 않는 4존 독립 에어컨을 제공을 하고요. 솔직히 카니발엔 개별 모니터까지 있기에 편의 옵션 사양은 수입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국산 차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크고요. 참고로 지금 곁들여 말하는 카니발은 시에나와 같은 7인승 기준이란 점 참고 바라고요. 다시 시에나로 와서 전세대보다 2열 시트가 타공이 되어 있고 좀 더 푹신하고 안락한 쿠셔닝을 제공, 2열 윈도우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미티드 트림으로 들어와서 진공 청소기가 빠진 건지, 그리고 120V, 국내에는 220V로 적용해야 할 아웃렉이 빠져 있고 거기에 수납함과 함께 컵홀더가 있고 HDMI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많이 아쉽죠. AWD 모델에도 빠져 있는지 어떤지는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우선 후륜에 추가되는 전기모터 때문에 오토마 시트가 빠지게 되는 부분 및 단가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AWD에도 없을 듯 하고요. 실내 등이 LED 등이 아닌 할로겐 등으로 지원한다는 점 또한 아쉬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카니발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할인 프로모션 금액까지 생각해서 완전한 리미티드 트림 내에 꽉 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듯 하고요. 해외에서는 리미티드 트림인데도 옵션으로 청소기나 아웃렉을 지원하는데 말이죠. 시에나의 강점 또 한 가지는 7인승 기준으로 2열 시트가 완전히 탈거가 된다는 거죠. 1년만 탑승하고 화물용 밴처럼 짐을 좀 많이 넣어야 하거나 아예 2인 차박이나 1인 차박을 하려 할 때 매우 유용하죠. 3열로 오면 좌측에 등받이 각도 조절 손잡이가 있고 당겨가면서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트렁크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짐이 별로 없다 싶으면 당겨서 상당한 각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고요. 트렁크 용량은 큐빅피트를 1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3열까지 있는 상태에서 약 948.05리터, 3열 폴딩 시 약 2128.16리터의 적재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무드등 같은 경우 일단 대시보드 아래쪽에 가로 일자로 제공이 되고 기어노브에도 파킹이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빨간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LED 램프에서 국내에 적말된 리미티드 트림의 헤드램프는 MFR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는 카니발의 프로젝션 타입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매우 간단하게 말해 차이점이라면 MFR 타입 LED 램프는 QM6처럼 LED에 반사판을 적용해 빛을 내보내는 방식이고 프로젝션 타입은 광원을 반사판 없이 쏘는 타입으로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은 중앙 쪽에 집중되게 밝게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밝게 비춘다는 개념이고 MFR은 빛이 퍼지면서 약해지기에 좀 중앙이나 바로 앞쪽이 밝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하고요. 프로젝션이 보기 좋고 아무래도 시퀀셜 방향 지시 등이 같이 들어갈 수 있기에 마치 레이저 헤드램프처럼 쭉 나간다는 분들도 있지만 레이저 헤드램프는 차원이 다르기에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여튼 시에나 룸미러는 전자식 룸미러로 거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비춰지는 걸로 바뀌고 기울기와 확대 축소 및 자동 밝기까지 조절이 가능하죠. 9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고요. 물론 스티어링 휠에 열선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근 고스트도어 옵션이라 해서 전동식 자동 개폐 장치에 대한 안정성이 좀 부각되고 있죠. 시에나는 정말 작은 걸림이 있어도 바로 열리는 그런 안전 개폐가 되어 있는 점 또한 강점이죠. 다음, 제원과 파워트레인 부분인데요. C형 시에나는 토요타 캠리와 아발론과 같은 TNGA K 플랫폼이 사용되었고요. 이 플랫폼은 전륜구동 기반 모델을 위한 TNGA의 한 종류로서 렉서스에서는 ES에도 쓰이는 뼈대죠. 무게 중심을 낮춘 설계와 쏠림 억제 등 실제 운동 성능을 높이는 데 장점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 크기는 전장 5173mm, 전폭 1993mm, 전고 1739mm, 휠베이스는 3040mm고요. 신형 카니발과 비교해 전장은 18mm 길고 휠베이스는 50mm가 짧습니다. 전폭에서는 솔직히 3mm 밖에 차이가 안 나기에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5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CVT와 결합되어 합산 출력 243마력과 미국 기준의 복합 연비 리터당 14km를 달성했고요. 실제로는 거의 고속주행 시의 연비가 저 정도고 시내에서는 18km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CVT가 들어가 무단 변속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은 일반 CVT와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변속기 안에 모터 2개와 유선기어가 있고요. 이 유선기어가 일반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기어이기도 하죠. 이것과 2개의 모터가 연결되어 링기어가 돌거나 썬기어가 돌거나 해서 가속 및 회생 제동 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개의 모터와 1개의 엔진 그리고 파워 스플릿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WD 시스템인데도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이 소네토 하이브리드 AWD에서 보여준 전통적인 기계식 사륜구동이 아닌 전기 모터로 후륜을 구동하는 전자식 사륜구동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기차를 제외하곤 양산차에서 토요타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렉서스 SUV에서만 사용하던 시스템이었죠. AWD 하이브리드에서 트레일러 견인력은 1558km 정도를 마크를 하고요. MPV 차량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컨카, 서드카까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나 SUV 말고 MPV 차량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있어 이런 퍼포먼스 능력은 매우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2.2L 디젤과 3.5L 가솔린 엔진이 있는데 2.2L 디젤 엔진은 202마력의 최대 토크 45.0km를 마크하고 가솔린 3.5L 엔진은 294마력의 36.2km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숫자 싸움보단 특히 이 급에서는 무엇보다 약간 민감한 사람들은 큰 차이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주행 감성과 질감이죠. 1열보다는 2열에 더 크게 다가올 얘기고요. 북미 시장 기준으로 미니밴 시장 점유율이 오디세이가 약 25에서 26%, 시에나가 18에서 20% 정도, 카니발이 4%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오디세이는 10단 변속기의 장점도 있지만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고 회도력 또한 좋죠.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 정말 전세 대비해서 많이 나아진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시에나나 오디세이를 타다 한국에 와서 신형 카니발을 구매하신 분들이 좀 자녀분들이나 가족을 태웠을 시에 2열 멀미가 좀 나는 느낌이다, 웅웅웅 거리는 것이 신경이 좀 거슬린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작년에 북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기에 해외 포럼의 말을 인용한다면 오디세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의 이점이 충분히 강한 차량이고 특히 연비에 대한 강점 및 다운시프트 기능이 있어 언덕길을 내려오는 상황에서 에너지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구동 토크를 미세하게 제어해 차량의 울컥거림을 최소화시켜주는 이 기능이 만족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는 2열 탑승객이 승차감의 불안전함이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후륜 전기모터 방식의 AWD 구동 배부는 전륜과 후륜에서 100대 0에서 앞바퀴가 슬립이 일어날 시에 뒷바퀴에 최대 20대 80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는 상황에 따라서 언더스테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참고로 QM6의 디젤, 전륜 기반 4륜이 이런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서스펜션은 전륜엔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는 전과 다른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토션빔이 들어갔죠. 차값이 거의 5천만원은 후반을 마크했음에도 토션빔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행 성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멀티링크를 장착했고요. 주행 관련 안전 옵션엔 토요타 세이프티 센서 2.0이 기본 사양입니다. 여기엔 보행자까지 감지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와 오토 하이빔, 표지판 인식, 후측판 경고와 사각지대 경고까지 지원을 하고요. 슬라이딩 도어는 원터치 버튼 및 킥으로 열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고 테일게이트까지 중앙에서 킥으로 여는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도 있기에 이런 편의 옵션은 정말 국산차답게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이륜 모델이 6,400만원, AWD 모델이 6,200만원이고요.
국내 미니밴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없기에 이 부분이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모션 할인 금액을 렉서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만큼 잡아도 카니발 2.2L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금액과 약 1600에서 1800만원 이상 차이 나기에 시에나가 왜 6500만원을 안 넘기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내장형 진공청소기와 냉장고가 없는 부분, 플래티넘 트림까지 올라가면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애초부터 MPV 모델에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염두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게 아예 7,000에 맞추더라도 상위 트림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들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상 외로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나름 여러모로 준비를 했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차량의 정보와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